아까 제가 이제 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전원 버튼이고 후드고 댐퍼고 스팀이고 프로그램이고 조명이고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 나뭇잎은 뭐지? 에코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에코 기능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나뭇잎은 뭐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 에코 기능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코 기능을 쓰면 전력을 적게 잡아먹으면서 오븐이 뭔가 운동을 하는, 오븐이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기능은 아니고요. 어째서 에코 기능이냐?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침에 오셔서 빵을 막 구우셨어요. 빵을 막 구우면 얘가 뜨끈뜨끈 하겠죠. 근데 빵을 이제 다 구워서 오후에 만들 빵을 지금 내가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오븐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오븐이 필요 없으니까 오븐을 껐다가 이따가 한 3시쯤에 다시 베이킹을 할 거야.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정확히 기억을 해서 3시쯤에 오븐을 켜서 빵을 굽는다 라고 하면 사실 필요 없는 기능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빵 성형을 다해서 빵을 구우려고 했는데 오븐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켰더니. 그러면 다시 또 오븐이 예열되는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븐을 그냥 켜놓습니다. 근데 박텔은 그 기능에서 한 가지 편의 기능을 주는 거예요. 직접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처럼 105도에 80도로 설정을 해서 오븐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3시간 뒤에 이 오븐을 다시 이 온도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에코 기능을 눌러서 3시간이면 몇 분이죠? 368, 180분이죠? 네, 180분. 자, 그랬더니 꺼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는 3시간 뒤에 내가 아까 썼던 그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3시간 뒤에 마지막으로 썼던 온도 정도로 싹 맞춰줍니다. 모든 걸 잊고 편하게 다른 작업 하다가 3시간 뒤에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마지막 썼던 온도로 예열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세이브 해준다는 뜻에서 에코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기세를 줄여주는 어떤 직접적으로 전력을 낮게 쓰는 게 아니라 오븐이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전기를 차단시켜 줬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켜준다 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 기능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취소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에코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오븐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이제 국산 오븐에서도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 다음날 왔을 때 자동으로 켜주는 에열 기능, 자동 에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박텔 오븐에서는 그 자동 에열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이 사람 모양이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즐겨찾기의 아이콘은 내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이 하단에 있는 아이콘들 말고도 뭔가 추가 아이콘들이 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요 달 그림을 누르시면 베이킹 준비라고 뜹니다. 자, 이 베이킹 준비가 우리가 자동으로 오븐을 켜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텔은 친절하게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내가 원하는 빵을 각각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설명 바로 드릴게요. 자, 요 빈 화면에다가 선택을 눌러서 내가 월요일날 식빵을 구울 거야. 식빵이 불러와졌죠? 식빵을 몇 시에 예열할 거냐? 시간을 누르셔서 마치 아이패드를 하듯이 7시에 킬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여기 옆에 보시면 체크 버튼 있죠? 이렇게 체크 버튼을 눌러줘야 7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스케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 내가 바게트를 구울 거야. 시간은 똑같이 7시. 그리고 체크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글씨가 조금 진해집니다. 또 수요일에는 내가 치아바타를 예열할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각각 다 7시에 예열이 되는 건 맞는데 각기 다른 방이 예열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같은 방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꼭 프로그램이 저장된 것만 불러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동 프로그램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7시. 자, 수동 프로그램을 불러왔을 때는 그러면 어떤 값이 불러와지냐? 이 5분에서 마지막으로 수동 프로그램으로 썼던 온도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날 수동 프로그램에서 200도에 180도를 썼다라면 그 200도에 180도 마지막 썼던 그 온도로 예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체크를 해야지만이 스케줄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화요일 거를 체크를 한번 꺼볼게요.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화요일 게 없어졌어요. 화요일 게 없어지고 바로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것만 스케줄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스케줄표를 체크를 한 번 더 자, 체크를 눌렀고 전원을 껐더니 화요일도 이렇게 스케줄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그 촬영을 하는 이 시간, 날짜까지 나왔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인 수요일이 바로 뜬 거고, 이렇게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날 7시에 예열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7시 5분이 탁 켜지는 게 아니고요. 7시에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온도를 맞춰놔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7시에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켜져서 이 시간에 내가 맞춰놓은 그 온도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상당히 똑똑한 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월간 스케줄, 요일별 스케줄을 짜놨는데 불가피하게 내가 내일만큼은 자동 예열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자동 예열 기능 없이 내일 출근하겠다 할 때는 마지막 퇴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끔에다가 놓으시고 퇴근하시면 그 다음날 자동 예열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알아봤죠? 수동 프로그램이랑 자동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열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박테로본에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점이 요 밑에 있는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제스처하면서 뭔가 아이콘을 건드리는 듯한 이런 화면이 있는데 나는 이 에코 기능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이거 자주 쓸 것 같지 않아 하면 이렇게 눌러서 쏙 빼면 돼요. 빠졌죠? 그래 놓고 나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이 베이킹 준비 자동 예열하는 걸 여기다 놓고 쓰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뭔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걸 빼고 나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이런 아이들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치 내가 윈도우 테마를 바꾸듯이 내가 이렇게 마음껏 아니면 핸드폰 초기 화면, 첫 화면 바꾸듯이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또 원위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테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많은 기능들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박테로문 쓰시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박테로문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바로 내가 어떤 들뜬 마음에 빵을 구워봐야지 하고 높은 온도로 구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세라믹이 펑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세라믹이 왜 터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라믹은 많은 수분을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면 이 수분 입자가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안에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 단단하게 생긴 세라믹이 터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 돌오븐, 흔히 말해서 돌가마 워밍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 배웠으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워밍업을 하는지, 세라믹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날리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P 버튼을 눌러서 신규 프로그램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카피하시면 되세요. 자, 50도로 60분 동안 구워주고요. 그 다음에 100도로, 그 다음에 150도, 그 다음에 200도에서 40분, 250도에서 20분. 자,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 와인은 50도에서 똑같이 60분, 50분, 그다음에 100도에서 쉽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윗불은 50도씩 꾸준히 늘다가 200도에서는 40분만 유지하고 250도에서는 20분만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열을 세게 천천히 지그시 주는 거고요. 밑에 불 같은 경우에는 막상 세라믹에 올려있는 이 밑불 같은 경우에는 100도 이상 주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따라가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댐퍼를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자,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오븐을 구매하시면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테스트를 눌러서, 저기서 중요한 건 플레이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5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처럼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이걸 돌리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한 번 더 돌리시면 이 오븐 안에 있는, 세라믹 안에 있는 수분이 싹 다 빠지고,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새 오븐이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매캐한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바로 빵을 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 오븐을 그 다음날 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언제 하시는 거냐면 식재료가 도착을 해서 빵을 정말 구워서 테스트해야 되는 전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 박텔 아이크 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짧게 여러분들이 박텔 오븐을 관리하는 방법, 이 좋은 오븐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박텔 오븐 유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븐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노릿노릿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우겠다고 뜨거운 상태에서 누리끼리 해주고 뭔가를 청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따뜻할 때 닦으면 때가 잘 지겠다 싶어서 여기 따뜻할 때 뭔가 세제를 뿌려서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세제를 뿌려서 닦아서 깨끗해졌는데 씻고 나니까 여기가 허옇게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스테인리스나 모든 철 성분은 뜨거울 때 보통 70도에서 80도 정도 될 때는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제를 뿌리게 되면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 세제 성분이 흡수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얼룩이,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전혀 뜨겁지 않은, 약간은 이제 냉기가 좀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세제를 뿌려서 닦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리를 청소하려고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강화유리다 보니까 충격에는 되게 강한데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 행주를 대면 짝 하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오븐에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는 바로 찬 행주를 대지 마시고 유리 역시나 완전히 식었을 때 이제 닦아주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이렇게 닦았어요. 여기 이렇게 닦았는데 이 안을 어떻게 닦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놓고 이렇게 닦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박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레바를 열면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두 손 이렇게 잡고 빼시면 이렇게 유리가 빠져요. 그래서 유리를 청소를 하시고 다 청소가 끝나면 요 홈에 맞춰서 그냥 다시 껴주시면 돼요.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대신에 이제 요 유리를 빼실 때 혹시 모르니까 미끄러워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같은 규격 사이즈로 맞출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박테로븐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이 계속 움직여요. 옆으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여요. 이제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정상입니다. 그래서 박테로븐 잘 보시면 이게 투피스로 되어 있어요. 두 장의 돌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요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밑에 판 스프링 같은 브라켓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식으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두 피스가 각자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라인. 이 라인이 뭐냐면 이 라인 밖으로 빵을 놓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빵이 있으면, 제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닫아 볼게요. 빵이 이렇게 닿겠죠. 그죠? 그래서 빵을 놓으실 때 이 라인 안쪽으로 빵을 놔주시는 게 문을 닫았을 때 간섭이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라믹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너무 이걸 막 빡빡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는 베이킹 소성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버터도 흐르고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흘러서 이제 코팅이 될 텐데, 굳이 그거를 막 너무 이렇게 유리 닦듯이 빡빡 닦지 마시고, 다만 이제 빵 부스러기가 나와서 여기서 붙으면 타면서 역한 냄새가 나겠죠. 그런 아이들만 브러쉬 같은 걸로 살살 긁어서 훔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테로븐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사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언제든지 박테로븐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베베스토리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